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거리에서 신용카드를 준 40대 남성이 상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성은 등산복을 골라 계산대에 주운 카드를 건넸는데요. 직원은 남성의 카드 명의자가 여성의 이름인 것을 수상히 여겨 본인의 카드가 맞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자신의 카드라고 우기던 남성은 실랑이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운 카드를 사용하려고 시도한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자, 일단 카드를 주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나가는 물건을 무조건 주었다고 해서 성립이 되는 건 아니고요. 타인의 재물을 일단은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불법 영득의 의사, 그러니까 내 걸로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을 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휴대전화나 카드 같은 경우에 주었기는 했지만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사용하려거나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 사례로 돌아가 보면 이 남성은 신용카드를 일단 주었고 이거를 사용하려고 했죠. 더군다나 그 직원이 이게 명의자가 여성인 것을 수상히 여겨서 본인의 카드가 맞느냐고 추궁을 했는데 본인의 카드가 맞다고 우겼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타인을 속이려고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는 못했죠.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에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면 신용카드로 담배 구매를 시도한 경우에 실제로 사기미수죄를 적용해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타인의 물건을 가지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 거기에 이거를 자기의 물건으로 속여서 또 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제3자를 상대로 한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미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속세가 화제가 됐어요. 10조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상속세를 감면해줘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책정한 최고 상속세율은 50%입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상속세 공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들을 다 적용해 보면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지 않으면 사실 상속세 부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한 채 가액이 2-30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이제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충분한 검토와 법률적인 조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속세는 사실 이제 공제와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 기회에 내가 이제 사망할 경우 내지는 우리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에 우리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정도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호르몬이 슬아에서 2살 터울의 형과 함께 자랐습니다. 군 제대 후 집으로 돌아온 형은 취업을 하려고 몇 년을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마음의 병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형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형은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고 그때부터 저와 어머니는 형의 친구, 지인,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 온갖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형을 찾지 못했고 형이 어디로 갔는지 단서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형을 그리워하던 어머니는 슬픔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전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형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저 혼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네. 형과 전혀 연락이 안 되시는 상황입니다. 동생 혼자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변호사님? 예, 그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홀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사례를 남겨주신 의뢰인과 그리고 의뢰인의 형이 공동상속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은 상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민법은 현재 지금,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이제 뭐 직계 존속이나 뭐 직계 비속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상속인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같이 생계를 같이 했는지 같이 살고 있는지 뭐 부양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가지고 무조건 상속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형처럼 뭐 몇십 년을 연락 두절이 되거나 연락이 안 된 사람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상속인을 찾는 것부터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형을 계속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형을 찾지 못한다면 형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그게 네. 그런 제도가 있군요. 예, 그게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라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형이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다. 그래서 재산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형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함께 상속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네. 그 절차를 조금 어떻게 하는지 변호사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형이 따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이전에 선임해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하고 이제 논의를 하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형의 최후 주소지나 아니면 지금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가정법원에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법원에 신청을 하고.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적정한 사람으로 지정을 하면 이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되는 거죠. 보통은 어떤 사람이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나요? 부재자랑 가까운 친족이 선임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부재자랑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재산을 나눠야 된다던가 하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람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인,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례에서는 부재자인 경우에 지금 형하고 동생이 있는 경우, 동생은 지금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가 어려울까요? 네, 동생이 지금 공동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나눠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동생은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신청을 동생이 하는데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누구로 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좀 인정을 해 줄까요? 법원이 무조건 이 사람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을 바로 선임하는 건 아니고요. 네. 법원에서 이 사람이 과연 부재자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 요건을 살펴서 적정한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이 이제 그 주소지에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이제 있었으면은 그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나 그다음에 상속재산의 소재지 가정법원에 아까 하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법원에서 그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건데 법원에서 그러면은 부재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하나요? 이 사람이 국내에 있는지 아니면 뭐 해외에 출국을 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소득이라던가 건강보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조회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네. 통신사 조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부재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했을 때 내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면 그런 것들을 법원을 통해서 밝혀 나갈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되었다면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상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소송을 수행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무조건 여기에 바로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 상속 재산 분할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해줘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절차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이제 법원과 같이 해서 밟아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 관리인이 법원에 허가를 신청을 하고 네. 법원이 허가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협의에 참여하고 이런 예. 절차를 밟아가겠네요. 그리고 사연 속의 동생은 우선 이제 상속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부터 알아보면 되는 겁니까? 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형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없다면 그때는 이제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하고 그분이 이제 허가를 또 받아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사례를 보면 물론 형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기는 해요.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 이제 상속 재산을 나누다 보면은 또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무작정 연락이 안 돼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동생과 같은 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좀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재산분할 협의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홀어머니를 아무런 뭐 대가도 받지 않고 뭐 간병을 하고 어머니의 재산에 내가 내 재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이런 부분들을 입증을 해서 내가 이만큼의 기여분을 더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여분을 통해서 주장하면 그 기여분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 되겠네요. 사실 오늘 내용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상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찾아야 될 상속인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또 해외에 가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아는 분은요. 결혼을 한 3번 하셨대요, 상속인이. 그래서 상속인이 알고 보니까 한 40명 된다고 절차 밟기가 어렵다고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세보증금을 줘야 될 분이 돌아가셔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 절차가 좀 궁금해하실 좋은 정보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